네, 오늘 명언재단소는 존 웨인 영화배우의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언가를 배웠기를 바란다. 라는 문장입니다. 네. 네. 저희 세대라면 존 웨인이라는 영화배우를 잘 알고 있죠. 그 세대가 아닌가 보. 아, 그래요? 역마차 모르세요, 역마차? 어렸을 때 본 기억은 나는데요. 정확하게 그 씬이랑 이런 게 잘 생각은 나지 않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봤지만 네. 기억을 잘하고 있고요. 그 작품에서 존 웨인이 등장을 할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요. 그리고 이 역마차라는 작품은 서부극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서부극 하면 상징적인 장면이 있거든요. 미국의 모니먼트 밸리라고 네. 그 언덕 같은 게 네. 서부극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 장면이 처음으로 나온 영화가 바로 역마차였어요. 그래서 존 웨인은 어쩌면 서부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존 웨인이 유명한 건 네. 극우파. 네. 할리우드에서 그 메카시즘의 광풍이 불었을 때, 네네네네. 그러니까 공산당들을 네. 빨갱이들을- 자, 여기서 메카시즘이란? 빨갱이들을 다 잡아 독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메카시 의원이 이렇게 일으켰던 어떤 그 엄청난 광풍이 있었는데 네. 그 메카시즘의 희생양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그 메카시즘을 찬동했던 배우로 이 존 웨인이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찬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카시즘을. 꽤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인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용기란 죽을 만큼 두려워도 일단 한번 해보는 거다. 뭐 이런 멋진 멘트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명언을 생각할 때 네.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과 작가를 같이 볼 것인가, 같이 볼 아닌가? 것인가? 작품은 작가의 삶과 별개인가? 존 웨인이라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이 명언만 따로 떼어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명언이면 그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문득 존 웨인의 삶을 알게 되거나 그렇죠. 그 명언을 했던 사람의 삶을 알게 되는 순간 약간 현타가 올 수도 있죠. 이분, 병역 미필자고요. 네. 그래서 네. 병역 미필자가 서부극의 주인공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때도 그랬어요. 총 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문장 하나로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와 콘텐츠를 생산한 자를 다르게 볼 것인가, 혹은 같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은 어떠세요? 우선 작가 입장에서는 작품과 작가는 무관하고 싶어 하죠. 작가는 작품 뒤에 숨고 싶어 하는데 지금 시대에서 그건 네.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작가와 작품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작가는 숨고 싶어 하지만 독자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허락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는 분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가끔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김주호 작가 책을 읽으면 음성 지원이 된다. 네. 그건 제가 정말 그래요. 네. 방송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네. 그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일이고 작가와 작품은 별개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오늘 하는 문장이 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뭔가를 배웠기를 바란다 라는 문장인데 어제로부터 배우려면은 뭘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가장 쉬운 건 반성이겠죠. 반성. 반성이라는 건 이제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네. 돌이켜보고 반추한다 하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배우려면 어제 내가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어제 했던 일을 돌이켜보고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이 뭔가 배우는 지름길이겠죠. 배우는 게 이렇게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지만 뭔가 배워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상 일 때문이기도 하고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 되게 힘들 때가 많거든요. 저 요즘 되게 이렇게 약간 험난한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기 힘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을 하세요?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명언 재단하기 전에 오늘 나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나요? 제자리에 서 있는 거죠. 뒤로 떠밀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끔씩은 떠밀릴 때도 있죠.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요즘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네. 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하고 있을 때 네. 상대방이 앞으로 나가는데 습관적으로 잠가가지고 내가 뒤로 줄. 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옆 사람들이 너무 빨리 나가는 느낌 때문에 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위로가 되네요. 뭐 위로하려고 했던 말은 아니고. 그냥. 네. 자, 오늘 그럼 이거 네. 재단을 해주셔야 될 텐데. 존 에인의 삶과 이 문장을 보면서 굉장한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존 에인, 당신이야말로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 라고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언을 바꿔본 이유는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그러한가라는 생각부터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바꿔본 이유는 이런 말을 할 때 혹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러한가,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 쓴소리를 할 때 나는 그러한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좋겠다. 근데 매번 모든 말을 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해보면 좋겠다. 이분이 이 명언이 앞부분이 있어요. 내일, 투모로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정이 되면 내일은 매우 깨끗한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게 이제 앞단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이 나왔더라고요. 내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분한테는 지나가서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일에 대한 비중을 훨씬 더 크게 봤던 분이 아닐까? 이 명언의 핵심적인 저는 지점이 네. 놀랍게도 오늘이 없다는 거죠. 네, 없어요. 어제로부터 배워서 내일을 준비하는 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어제와 내일만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결국은 정말 가장 중요한 오늘이 없는 그런 문장이어서, 예, 보면 볼수록 약간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요. 근데 좀 이런 말을 드리기는 좀 죄송스러운 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내일이 없는 분한테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아, 네. 자, 오늘의 문장, 존 웨인이 했던 문장이죠. 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언가를 배웠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바꿔 왔습니다. 존 웨인, 당신이야말로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꿔 왔습니다. 네. 오늘 문장 수고하셨습니다. 네.